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3일 오후 5시 17분입니다. 다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올랐던 분이 있습니다. 오선 의원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입니다. 이분이 선거운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물론 부산이니까 뭐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더구나 나이가 69세고 부산시장 지냈고 하니까 당대표로서 경력상 손색이 없는 분인데 오늘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화 시대 정신을 대표했던 분들이 나서지 않아야 한다. 산업화 시대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지금껏 산업화 시대 정신을 대표했던 분들이 나서지 않아야 역설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이거는 2030 세대의 지지에 부응해서 초선 의원들이 당의 간판으로 나서야 한다는 이 당 안의 최근 분위기에 상당히 힘을 보태는 이야기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저는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젊은 미래 세대가 산업화의 성취, 민주화의 성과를 뛰어넘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당 안팎에서 힘께나 쓴다는 분들부터 지금은 나서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분은 원조 친박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과거의 개파 정치, 이 지금 정당, 하도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 정당 이름을 기억에 떠올리면은 맨 처음에 한나라당이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새누리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이렇게 정당 이름이 바뀌면은 이거는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공화당 민주당이 언제 이름 바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쨌든 이 정당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친박, 비박으로 상징되는 개파 싸움입니다. 이 정당의 개파 싸움은 이 좌파 정당의 개파 싸움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좌파 정당의 개파 싸움은 아주 이론 싸움입니다. 이론 투쟁을 합니다. 그것은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비박, 친박, 박근혜와 가까우냐, 박근혜와 멀느냐를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당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낸 이 고질적인 이 국민의힘의 개파 정치가 최근 다시 지금 도질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또 불을 지르고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초선 의원들이 한 56명 되는 초선 의원들이 이제는 개파 정치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더구나 2030 세대의 지지를 받아서 이번 보선에서 압승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다선 의원들은 뒤로 물러나서 젊은 세대가 잘 되도록 응원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여론에 부응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름이라도 알리게 된 것은 친이내, 친박인의 패거리 지어 다툰 지난 10여 년의 세월 때문이다. 국민께서는 이런 정치에 진지를 치며 국민의힘을 내치셨던 것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를 만큼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는다. 그러나 탄핵이 보수 정치가 괴멸한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화 토양에서 민주화를 자양분 삼아 자란 2030 세대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산업화 세대로 상징되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당대표나 원내대표 맡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 선언에 아주 희망을 봅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대선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힘이 욕을 많이 먹지만은 그래도 국민의 힘이 지금 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누르고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102명이나 되는 국회의원 중에 단 한 사람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망을 보여주지 않는 점에서는 이 불임정당에 가까운데,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수정을 받아야 돼요. 외부에서 수정을 받으려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을 받으려면 수정 받는 쪽에서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매력적인 정당으로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안 된다. 그러나 김종인도 나가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도 바뀌고 할 테니까 새로운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 대명제가 우선 나이가 중요하다. 산업화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60대 이상은 뒤로 물러나서 50대, 40대, 30대를 앞세우고, 그리하여 윤석열 총장도 그리고 안 전 총장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또 다른 좋은 사람 있으면 다 받아들여가지고 미스터 트롯식으로 아주 드라마틱한 경선 게임을 한번 펼쳐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관심을 끌고, 그 결과로서 한 사람이 등장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할 것 아니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힘의 내부 혁신, 자기 혁신이죠. 자기 혁신인데 서병수 의원이 첫 결심을 한 경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보선은 안철수 모델로 이겼습니다. 안철수 모델은 간단합니다. 단일화 모델이에요. 그렇다면은 대선에서도 안철수 모델이 작동한다고 봐야죠. 그러나 이 대선은 또 보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대선은 사생결단입니다. 이번 대선은 체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체제라는 건 뭐냐? 우리가 중국식으로 살고 싶으냐? 아니면 한국식으로 살겠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연장돼 버리면은 우리는 중국식으로 살거나 북한식으로 살게 될 겁니다. 자유를 잃는다는 거죠. 자유를 잃으면 생명도 잃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잃으면 뭐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선거입니다. 이 한반도의 대결 구도는 민족사회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인데, 그게 바로 투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는 살벌할 겁니다. 지금 정권을 놓으면 감옥에 갈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게 이 정권 쪽 아닙니까? 감옥에 갈 게 뻔한데 정권이 바뀌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예요. 가만히. 또 그동안에 이런 일에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단단하게 준비를 해놨습니까? 선관위도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딱 장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하나 있어요. 이걸 딱 극복하고 정권을 차지하려면은 근소한 차이로 이기면 안 됩니다. 근소한 차이로 이기면 반드시 거기에 말썽을 부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법적 문제로 가져갈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차이로 이겨야 합니다. 큰 차이. 큰 차이라는 기준은 적어도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이번 보선처럼 압도적으로 이기면은 그런 꼼수를 부릴 엄두가 나지 않고, 그때쯤 되면 이제 공무원 집단들도 이거 잘못 법을 위반하는, 부정하는 편에 섰다가는 내가 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혼나겠구나, 감옥에 가겠구나 하는 공포심을 갖게 되면, 그때쯤 되면 공무원들도 정권에 무조건 충성하지 않죠.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잘 해야 되고, 조기에 압도적 구도를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압도적 구도. 어제 보선 이후에 발표된 첫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36%, 이재명 24%, 이낙연 13%, 역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도와 보수가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전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윤석열 총장 지지가 높고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는 교체론이 한 60%, 현 정권 유지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한 35%, 모든 점에서 정권 교체를 향해서 여론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바로 이런 기운에서 국민의힘이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매력적 젊은 정당으로 바뀌어가지고 한국 역사상 처음 있는 20대, 30대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이 기운을 그냥 연장시켜 가려면은 서병수 씨 이야기대로 산업화 시대는 이제 그만 들어가고 좀 참신한 얼굴로 바꿔보자 하는 이런 일종의 살신성일입니다. 일종의, 저는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